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우리 챕터 4장 공공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136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적 공공재의 공급 살펴볼 건데 일반 균형 분석적 접근 사무엘슨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재 최적 공급 모형 관련해서는요. 우선 부분 균형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엠 모형 뿐만 아니라 린달 모형 이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일반 균형 모형을 살펴볼 거예요. 일반 균형 모형이라는 것은 공공재랑 사용재를 모두 같이 고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요 사무엘슨 모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균형 모형이다 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부분 균형 모형 같은 것들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인트로 개요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사무엘슨 모형은 생산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자원 중에서 사용재 생산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하잖아요. 그 자원의 일부를 사용재 사용을 하고요. 얼마만큼을 공공재 생산에 사용할지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번 사용재랑 공공재를 같이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균형 모형이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137페이지 수평축에 공공재 G라고 했고요. X를 사용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랑 사용재를 모두 고려하는 모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부분 균형 분석 모형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요. 그때는 공공재만 고려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1번. 가정을 체크해 볼게요. 전지전능한 계획자가 존재하고요. A와 B 두 명의 개인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가정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전지전능한 사람이 이걸 다 오거나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공공재랑 사용재가 각각 하나씩 존재합니다. 공공재를 G라고 하고 사용재를 X라고 할게요. 자, 4번 밑줄 치세요. 그게 객관식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는 공공재의 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기 소득 분배 문제는 신경 안 쓰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는 주어져 있다. 이 얘기는 소득 분배는 신경 안 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 봐주시고. 자,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우리 주관식 시험이면 몰라도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사실은 출제가 잘 되진 않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이해하다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편익의 합이 비용과 똑같다는 것이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MRS의 합이 MRT와 같다. 이것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137페이지에 자, A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세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수평축이 공공재, 사용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PP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우리는 PPC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그 다음 밑에 B번에 나와 있는 것은 A의 효용 함수가 거기 주어져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 A 첫 번째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여기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1 거의 잘 연결되셨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케이크가 있을 때 A와 B 두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먹을 만큼이 얼만큼 빼가면 그 나머지를 갖고 내가 소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색깔로 넣어볼까요? 자, 색깔, 연두 색깔 맞춰서 넣을게요. 요 차이만큼이 전체 생산 가능 곡선에서요. A라는 사람이 가져가고 남은 게 요만큼이 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오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 볼록 렌즈 같이 생긴 부분이 내가 소비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남은 거 잔여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파이에서 A가 이만큼 가져갔고 나머지를 B가 소비를 하는 거야. B 입장에서는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은 거기 그림을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네요. 자, B일 때가 거기 보시면 제로 찾았습니까? 제로. 이렇게. 요때가 이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정리하면 요때가 효용 극대화 최적이 되는 것이고 거기 위에 쭉 올리게 되면 D점 G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G2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우리 책으로 따지면 거기 D'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C' 이렇게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C와 D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X축과 Y축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공공재, 사용재. 그림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C점에서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MRS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MRS 이렇게 얻어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요거랑 똑같습니다. MRSA. MRSB는 이게 여기 B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당연히 더하면 요거랑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게 뭐야? 요게 얘가 MRT 아니겠습니까? MRT. 이러한 관계를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책에서는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책에 있는 거 살짝 볼게요. 136페이지. 자, 이게 이제 개인 A죠. 개인 A의 선택 한번 볼게요. 개인 A의 선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A 곡선에서 PP는 경제 전체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것이고 곡선 A는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을 나타냅니다. 2번. 소득 분배가 사전적으로 주어지면 A가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이 결정되는데 개인 A가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다음 3번. 개인 A는 무차별 곡선상의 어떤 점을 소비하더라도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B가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A는 자기 요 무차별 곡선 상만 있으면 그 위에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더 밑에 있으면 더 이게 커지니까 이 파이는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A가 요거를 선택했다고 상정을 하게 되면은 B는 A가 선택한 후생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자녀의 어떤 여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효용 극대화를 선택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요거죠.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의 효용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인 B의 선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그 내용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된 적도 없긴 해요. 자, 개인 A의 효용 수준이 주어지면 B가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재의 양은 A와 B의 요 수직거리만큼이 B가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재의 양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대충 막 이렇게 볼록 렌즈로 보는 것보다 요만큼이 이제
공공재 소비량은 똑같잖아. 여기 G2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둘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소비량이 G2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공공재 생산량이 G1일 때는 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결론이죠. 볼록렌즈 부분만큼이 B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가능한 영역이고요. A가 먹고 남은 게 요 파란 색깔 면적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소비 가능한 영역이다. 그 중에서 어느 점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용이 극대됩니까? 하면 공공재랑 사용재 전부 다 우리가 효용을 증가시키는 재화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4번 볼게요. 소비 가능 영역이 주어지게 되면 개인 B는 효용 극대가 되는 점을 선택하게 되고요.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소비 가능한 점과 접하는 여기 보시면 D' 여기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상정을 해서 이제 드디어 자, 137페이지 공공재와 사용재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결정. 그러니까 일반균형 모형이 돼요. 공공재, 사용재 다 고려하고 있죠. 자, 여기서 공공재는 얼마나 선택합니까?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G2잖아. G2만큼을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재는 어떻게 돼? A가 이만큼 사용재를 소비하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가 되니까 요만큼을 소비하고 B는 요만큼을 소비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용재가 전체 거기 보시면은 표현은 돼 있지 않은데 D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사용재가 생산이 되면 XD가 되면 A와 B가 각각 요만큼씩 소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D만큼 이렇게 사용재는 생산되고 공공재는 G2만큼 생산 공급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따르면 공공재는 G2만큼 생산되고요. 오케이. 사용재는 XD만큼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즉 공공재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생산되면 소비하는 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G2만큼 생산되면 지금 A라는 애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은 이렇게 G2로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오셨죠? 사용재는 어떻게 돼? XD만큼이 생산됐단 말이지. 사용재는 경합성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을 A가 소비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을 B가 소비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얘는 XA와 XB가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물스 모형에서 사회 전체의 자원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공재랑 얼마만큼이 사용재의 생산에 사용되는가 각각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선호 등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의 그 결론입니다. 자, 그림 C의 소비 가능 곡선은 A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여기 전체 요 A 그림의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에서 A라는 소비자가 먹고 남은 거 자기가 소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잔여 소비 가능한 영역 중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점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B의 MRS랑 A의 MRS가 두 개 합한 게 요 빨간 색깔이 MR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MRT,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 사용재. 그 두 사람의 MRS 그게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자, 공공재와 관련한 총 비용은 MRT, 공공재, 사용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 사용재에 대한 한계 대체율. 그러니까 그게 바로 편익이 되는 거잖아요. 13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A에 대한 공공재, 사용재. 사용재는 소비량이 다르니까 하첨자 거기 보시면 I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살짝 내용은 빼도록 할게요. 아니면 거기서 A와 B를 I라고 넣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2명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식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38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아래와 같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을 유도할 수 있고요. 이것을 바로 쌈을 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화시키면 이게 어떻게 돼요? 편익의 합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두 사람의 편익의 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편익의 합. 네, 이게 바로 뭐라고? 비용입니다. 공공재 생산에 따른 비용. 왜 비용인지 아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을 사용재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MRS 뭔지 아시죠? 한계 효용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한계 효용을 사용재에 대한 한계 효용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이걸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같다. 이 원리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와 관련한 평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평가 이렇게요. 계산하는 거 보시고 요 가정과 개요 그리고 평가 요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고 소득 분배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 분석은 개인 A의 효용 수준이 A로 무차별 곡선 A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 A의 효용 수준이 달라지면 최적 생산점도 달라진다. 그렇겠지. 만약에 이게 무차별 곡선이 달라지면 소비 가능한 영역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2번 보시면 소득 분배에 따라서 A의 효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분포 상태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득 분배는 신경 안 쓰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평가에서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공공재와 사용재의 분배 상태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달라지게 느껴지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행동도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 없고요. 다음 3번.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효율적인 배분점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게 사회후생함수 형태와 또 소득 분배에 따른 가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재정학 공부하실 때 앞으로 계속 많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공공재 최적 공급은 주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평성에 대한 거 그건 당연히 효율성 측면에서 가치 판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이 모형에서 개인들의 선호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선호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예제 문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별표하세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다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요 그림보다는 그 예제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과거 기출에서 그래도 난이도 있는 건데 약간 그냥 문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기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동일한 선호를 지닌 1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자, 주민들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아요. 공공재는 단위당 1000원의 비용이 들고 공공재는 단위당 민간재, 사용재는 단위당 1000원이고 공공재는 5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MRT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우선 첫 번째 MRT는요. 공공재, 사용재 이렇게 돼 있고요.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 사용재에 대한 한계 비용, 이게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민간재는 X재는 1000원이고요. 공공재는 얼마야? 5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MRT가 바로 5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하나 끄집어냈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편익의 합이야. 두 사람의 편익의 합을 MRS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재, 사용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에 효용함수를 한번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xi에 y 이렇게 있고요.
근데 x에는 하점자가 있고 y에는 하점자가 없잖아요. y가 공공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재는 소비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재는 소비하는 양이 달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xi 하점자 그리고 빼기네. 빼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y분의 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빼기라 해서요, 공공재가 쓰레기는 아니야. 분모에 있기 때문에 공공재 소비가 증가하면 얘가 작아져서 빠지는 게 작아지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재에 대한 거 재화라는 뜻이고요.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와 공공재도 재화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MRS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선 거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아니고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두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 각각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MRS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U 공공재, MU 사용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1000명 있기 때문에 1000번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0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처음 하실 때는 이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괜찮아요, 지금은. 자, 1000이고요. 곱하기. 자, 이거 우선 여기 보시면 XY 돼 있으니까 요거대로 할게요. 요거대로. 자, G가 이제 공공재고 X가 사용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로테이션을 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문제 푸는 과정에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공재가 Y라고 했으니까 XY예요? YX예요? YX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문제대로 맞춰서 볼게요. G가 지금 공공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Y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공재에 대한 한계 효용을 사용재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사용재 요거 x로 미분하면 1 이렇게 돼요. 거기 중간에 저자분께서 잘 정리해서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한계 효용 구하는 건 따라가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이게 우리 y의 마이너스 1승은요 이렇게 쓰시죠. 효용 함수는 xi 마이너스 50 y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y분의 1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내려가요. 마이너스 1 내려가고 여기 마이너스 있고 50이고 y에서 하나 빠져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걸 잘 정리하시죠. 플러스가 되고 50 있고 y 제곱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분의 y 제곱분의 1 이렇게요. 잘 됐죠? 자, 요거 두 개 같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MRS 서메이션 한 거와 요거 MRT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y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y 값은 100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y 값은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요. 개요와 한계, 소득 분배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고, 계산 문제에서 최고의 난이도 문제가 지금 요건데 요 예제가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3절 공공재 특성 중에서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